네, 세차원입니다. 강좌가 한 5개 올라갔는데 왜 코틀린 사용해야 되나, 인스톨하는 방법, 뭐 베이직 신텍스, 베이직 타입, 컨트롤 플로우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기본적인 코틀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코틀린 사이트에 가면 뭐 getStarted 베이직 요 부분에서 한 거고, 아직 많은 부분에 코틀린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작 요 정도인데, 요 중에서도 베이직 부분 오늘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 패키지랑 리턴 앤 점프 요거를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키지인데, 패키지에서 코틀린에서 패키지는 뭐 어떻게 쓰냐면, 소스 파일은 이제 패키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자바에서처럼 패키지로 시작을 하고, 패키지 선언으로 시작하고, 근데 패키지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패키지 명시하지 않으면은 이름이 없는 그냥 기본 패키지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콘텐츠는 패키지에 포함이 됩니다. 뭐 클래스나 함수나 이런 것들이죠. 자바랑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 부분 명세를 하지 않으면 이름이 없는 기본 패키지에 포함된다. 이거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부분이,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test.kotlin 이라는 부분이 메인 함수가 있고, other이랑 other2가 있는데, 먼저 other2에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소스 파일은 패키지 선언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소스 파일 other2라는 코틀린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이 test.package라는 곳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름 바꿔보겠습니다. 뭐 hi.pkg라는 패키지 안에 이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 한번 호출해 보고 싶은데, 이 메인이 포함된 test.gate에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보면 others2에 print other2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호출하면 되는데, 호출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other2를 만들 때 패키지를 hi.pkg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불러주려면 뭐 오류가 여기 보면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자동 완성 이용하겠습니다. Alt 엔터 치시면 임포트 해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hi.pkg 안에 print other2라는 함수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지 않고 별표를 써서 전체 콘텐츠들을 다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패키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름이 없는 기본 패키지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키지로 시작한다 해놓고는 또 패키지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패키지를 쓰지 않아도 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패키지가 없습니다. 패키지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게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디폴트 패키지에 포함이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느냐? 이름이 없는 기본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냥 호출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other111, other222 해서 두 함수가 다른 파일에 있지만 잘 호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other111, other222 이렇게 호출된 거죠. 그래서 자와 좀 다르게 패키지로 시작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는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고, 이름이 없는 기본 패키지의 경우는 그냥 함수로 호출하면 된다. 함수뿐만 아니라 클래스라든지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모두 이름이 없이 호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패키지인데, 패키지를 임포트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파일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 코틀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코틀린이나 어노테이션, 컬렉션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별로 임포트 되는 게 좀 다른데, JVM에서 하면 자바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otlin.js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보면 여기서 기본으로 포함되는 패키지가 있다고 기본으로 임포트가 되는 패키지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여기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오브를 해서 뭐 1, 2, 3 이렇게 만들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네, 1, 2, 3이 출력되었고 잘 동작이 됩니다. 근데 뭔가 사용을 했는데, 이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 함수를 임포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가 정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눌러보면은, 이걸 누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눌렀습니다. 이름 눌러서 일로 간 거고, 여기서 사용하려면 goTo를 해서 선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고, 보시면 이게 collection.kt라는 파일이고, 이 파일의 제일 상단에 가면 이 파일은 kotlin.collections라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 오브를 사용하는데, 코틀린에서 자동으로 포함되는 이 kotlin.collections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임포트를 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원래 이게 임포트가 안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cannot be imported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해줬었어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패키지가 있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내가 굳이 임포트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포트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foo라는 클래스에 foo라는 패키지에 bar라는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요소만 임포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foo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컨텐츠 것들을 다 임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자바랑 또 다른 부분인데, 무슨 부분이냐면, foo라는 패키지에도 bar가 있고 bar라는 패키지에도 bar가 있다. 결국은 bar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충돌을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라면 풀워드를 다 써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자바에서는 코틀린에서는 a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로컬 리네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oo라는 패키지의 bar은 그냥 bar로 이용을 하고, 여기서 임포트를 했었으니까 foo.bar은 바로 이용을 하고, bar라는 패키지의 bar라는 클래스는 이름을 따로 지어줍니다. b의 bar 이런 식으로 as 뒤에 내가 사용할 로컬 리네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패키지의 이 요소가 이 이름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바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패키지는 여기까지고, return and jump 이건데 자바에도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자바랑 같은 부분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어떤 거냐면, 흔히들 보셔서 return, 이 함수, 이 닫힌 함수에서 나가는 리턴 문이 있고, 함수랑 임명함수에서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리턴을. 그리고 break, 이 루프, 포루프나 while 루프 같은 것에서 이 루프를 종료하고 싶을 때 루프를 종료시키는 브레이크 문, 그리고 continue, 이 포문 같은 경우에서 이 계속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안 찍고 한번 건너뛰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루프를 종료시키지 않고 건너뛰고 싶을 때는 continue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가 특별한 게 있냐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부분인데, 레이블로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면 뭔가
for 루프 안에 for 루프가 있는데 for 루프가 두 개 중첩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이 안쪽 포문에서 브레이크를 하면은 아까 닫힌 부분에 까지만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이쪽 for 루프가 종료가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for 루프 두 개를 완전히 다 종료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for 루프를 종료해주고 다시 나간 부분에 또 종료해주고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해줘야지 완전히 for 루프를 종료할 수 있었는데, 코틀리에서는 레이블로 바로 브레이크랑 컨티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이 레이블은 이제 어떤 식별자 뒤에 S-사인, 흔히 골뱅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붙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레이블 뒤에 골뱅이를 붙이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형태가 이거는 예약된 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라는 S-사인 하면 이쪽이 이제 레이블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포문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데, 이 중첩된 거에서 이 안쪽 포문에서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해서 이 루프로 가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포문이 동시에 종료가 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도 마찬가지고, 컨티뉴도 이렇게 레이블을 통해서 컨티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랑 다르게 레이블로 리턴과 점프가 가능하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뭔가 for 루프가 중첩이 됐었던 상태인데 조금 또 다르게 중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함수 리터럴이나 지역 함수, 객체 표현식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이것들이 리턴 될 때 리턴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리턴이 될지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f라는 함수 안에 지금 뭔가 for each라는 동작을 사용했는데, 이게 뭐냐면 리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0, 1, 2, 3을 담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출력을 하고 싶은데, 0, 1, 2, 3을 출력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트리에서 이제 for eac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for each에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또 있는 거죠. 여기 함수가 fun이라고 있는데 이게 익명 함수입니다. 이름이 없는 그냥 함수인데, 문제는 이제 이 함수 안에서 1인 거는 출력 안 하고 0, 2, 3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1은 출력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1인 경우는 출력 안 하겠다고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이 리턴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컬리 브레이스가 있는 이 부분, 닫혀 있는 부분까지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만 종료가 되고 다시 0을 출력하고 1은 리턴이 되고 2를 출력하고 3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리턴이 이 함수 종료시켜 버렸다면 어떤 것들이 출력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한번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이제 이거 놔두고, 아까 봤던 코드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 함수인데 0, 1, 2, 3이 있고, 이 리스트를 for each로 순회를 하면서 동작하는 건데, 이 for each라는 함수에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또 함수입니다. 익명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 출력을 하는데, 먼저 한번 아무런 리턴문 없이 출력문만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동작을 시키면 0, 1, 2, 3, AND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1을 출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라면 난 리턴하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리턴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리턴이 여기까지 리턴이 된다면 0만 출력이 될 것이고, 이 리턴이 이 함수, 이 닫혀있는 함수 컬리 브레이스 안에서만 리턴이 된다면 1만 출력이 안 되고 0, 2, 3이 출력된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0, 2, 3이 출력되고 1만 출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중첩되어 있을 때
어떤 함수에서 리턴은 그 함수만 종료시킨다, 그 함수만 반환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함수 말고 람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포이치 안에 람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포이치인데, 아까랑 똑같은 포이치인데 이번에는 람다입니다. 람다고 약간 보기 편하게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이 포이치 안에, 이 포이치라는 함수 안에 이런 뭔가 람다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람다식이란 게 있는데 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아까는 함수 안에서 리턴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람다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푸언 이런 게 없고 그냥 갈로만 열고 이렇게 닫아줬는데, 일단 이 부분이 람다다 라고 알고 계시고, 일단은 한번 리턴 없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0123 엔드가 찍혀야겠죠. 0123 엔드가 찍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난 1은 출력 안 할래, 012 023만 출력할래, 이렇게 해서 주석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1인 경우는 리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0만 나오고 0만 출력하고 이제 1이 들어와서 1이 들어왔는데 이게 1이니까 리턴 해야겠다 했는데, 리턴이 이 함수를 끝내버려요. 이 람다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중첩됐을 때는 리턴하게 되면 그 함수만 반환이 됐는데, 람다식 안에서 리턴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그 가장 가까운 함수가 종료돼버리고 반환이 돼버리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숙지를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사족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포이치의 함수의 인자 중에 마지막 것이 람다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줄여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람다식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람다식만 끝낼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때 상황이 바로 레이블로 리턴하는 겁니다. 레이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포이치를 사용할 때 람다식이 사용된 경우인데, 여기서 리턴만 하게 되면 이 푸3이라는 함수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람다를 사용할 때 람다에서 리턴할 때 주의사항인데, 람다에서 리턴을 하게 되면 이제 가까운 이제 이 컬리 브레이스 닫혀있는 이 함수까지 종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식에 대해서만 리턴하려면 이제 레이블을 사용해서 리턴해야 되는 겁니다. 포이치문에서 리턴을 할 때 여기 레이블을 하나 만들고 이 레이블까지 리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리턴이 이 푸3까지 안 가고 이 포이치에 대한 람다만 종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똑같은 건데, 똑같은 코드인데 이번에 리턴을 레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까는 0만 나오고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0, 2, 3이 잘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0, 2, 3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람다 함수 안에서 람다식을 이용하고 그 람다식 안에서 리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블을 사용해서 내가 람다만 종료할 건지 혹은 이 함수를 완전 종료하고 싶은지를 잘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 레이블을 안 쓰고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해보고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역시 레이블 안 쓰고 하니까 그냥 이 함수가 바로 끝나버립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레이블을 쓰기 매번 귀찮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암시력 레이블이 있습니다.
암시적 레이블이 뭐냐면 이제 람다식에서만 이 람다식에 대해서만 리턴을 하고 싶은 경우 레이블을 사용하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블을 막 써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레이블을 사용한 것보다는 암시적 레이블을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암시적 레이블은 람다가 사용된 함수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for-each라는 이 함수명 자체가 레이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람다가 사용된 함수의 이름과 동일하다. 이 람다를 사용한 함수의 이름은 for-each였으니까 이 for-each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 0만 나오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for-each의 리턴은 이 가까운 함수를 종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for-each까지만 종료하겠다. 이 람다가 사용된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가 레이블처럼 써주시면 이 람다만 종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원하는 1만 빼고 0, 2, 3만 출력하기가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익명 함수를 사용할 때랑 람다를 사용할 때랑 이런 리턴에 대해서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반환할 때 리턴할 때 값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레이블도 사용하고 값도 반환하고 이렇게 하면 문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그냥 이 리턴 레이블 값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지금 보시면 뭔가 매핑을 하는데 어떤 리스트 0, 1, 2, 3이 들어오는데 0인 경우는 내가 제로라고 써주고 나머지는 숫자로 반환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턴 하고 이 맵이라는 함수를 레이블로 이용을 해서 반환하고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리턴하는 경우에도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은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